이 남자의 아내가 흑인 아기를 낳았을 때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버렸습니다. 20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민이 자신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재은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를 꼭 붙잡았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뱃속을 가득 채웠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거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가가자 경민은 분노로 눈을 빛내며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분노에 겁을 먹은 재은은 간신히 신음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답해. 그는 다시 고함을 질렀고 이번에는 그녀가 기대어 있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의 두려움은 커져갔고 그녀는 몸을 떨면서 놀랐습니다. 경민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화가 나서 으르렁거렸고 경민은 질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병실을 나갔다.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름다운 아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경민은 백인인데 어떻게 아기가 흑인으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의료진조차 엑스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들은 필요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DNA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만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재은은 5일 만에 퇴원했다. 경민 씨는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전화를 걸거나 안부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재은은 경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겠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를 병원에 버리는 것은 너무 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그가 아이의 친자 관계에 대해 의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충실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더 나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그녀는 경민을 만났고 경민은 곧바로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재은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편안하게 자고 있다고 확인한 뒤 남편과 맞서기로 결심한다. 경민은 재은이 객실에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무엇을 원하세요? 그는 그녀가 감히 그의 방에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소리쳤다. 재은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첫날과 그들이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물었고 그녀를 병원에 버렸습니다. 왜 그는 그녀가 그들의 관계에서 불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속이는 것은커녕 결코 그를 속이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DNA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말을 하고 애원을 했지만 경민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말을 마치자 경민은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가 흑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DNA 검사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사생아와 함께 떠나서 그녀의 애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아기가 집을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그녀에게 짐을 싸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은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다.
재은은 문 옆에 앉아 통곡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경민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민은 그녀의 간청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가 대답한 유일한 순간은 그녀에게 그녀의 자리를 떠나서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구걸하고 벽과 다투다가 지쳤을 때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다. 그녀는 경민의 분노가 심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게 공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것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는 재은이네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재은이의 짐은 물론이고 아기의 짐도 챙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재은은 아기를 안고 차에 올라 경민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당연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여동생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재은은 잠에서 깨어나 경민과 공유하던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균형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저주하며 경민과 대결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더 나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민의 소지품과 자신의 소유물은 모두 사라졌고 아기 장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민은 왜 이러는 걸까 궁금했다. 그가 증명하고 싶지도 않은 비난 때문에 왜 그녀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을까? 그는 단지 그녀를 사랑했을 뿐인가? 몇 시간이 지나서 재은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러다가 벽 근처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저씨가 쓴 글이었는데 경민 씨는 그가 자신에게 쓴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나야, 내가 내 신뢰를 이 정도로 배신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너와 그 놈과 함께 있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곧 내 변호사를 만날 것입니다. 안나는 쪽지를 읽으면서 눈이 커졌고 그 의미를 깨닫자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울었습니다. 직장에 있던 언니는 그녀를 돌볼 핑계를 찾아야 했다. 2주 뒤, 경민의 변호사가 찾아와 서명하라고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울어서 상당히 지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은 어느 정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논쟁 없이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소리에 힘을 잃었고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경민이가 결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는 영원히 떠났다고 말하면서 그를 계속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고통을 달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지만 그녀는 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격려하고 아기와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결코 아기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제이던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기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모든 사랑으로 그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휴가가 종료되어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아침 출근 전 제이든을 어린이집에 데려가곤 했지만 괴로움을 겪다 보니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액금융은행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쉬워 보이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던 젊고 웃는 안나는 조금은 소외된 듯한 표정을 짓고 과묵해졌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상사인 현준 씨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처음에 알고 감사하게 여겼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최근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지만 그가 고집을 부리는 동안 그녀는 아마도 출산 휴가를 막 마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탄생으로 인한 결혼 근황을 상사에게 알렸다. 현주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가 강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가 몸통에 울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직업 윤리와 전체적인 성격 때문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만큼 감사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치유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현주는 그녀와 함께 나갔다. 처음에 그녀는 머뭇거렸지만 그의 끈기 덕분에 마침내 그녀는 그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루틴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현준 씨도 자신과 아기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 가끔 시간이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거나 공원, 해변, 멋진 레스토랑으로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안나가 슬픔에 잠긴 탓에 퇴근 후에 거의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연을 보고 즐기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안나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예전의 쾌활한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과거 결혼 생활로 인해 겪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사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현준 씨는 회복에 기뻐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일종의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년이 지나 현준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호랍이었고 아내는 출산 중 사망했으며 아기는 사산되어 현준에게 이중의 비극을 안겼다. 그래서 그는 안나의 고통을 그토록 쉽게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제대로 치유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플라토닉한 마음으로 안나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치유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그에게 친구 이상의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우정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안나는 놀랐다. 그녀 역시 전문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넘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경민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준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해 현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현준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곳에 머물렀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를 보살펴준 애너는 그의 친절함과 관심에 감사했고 그들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우성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무엇이 문제인지 서둘러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리다가 젓고 있던 핫소스가 담긴 팬을 치자 넘어지면서 다리로 넘어졌다. 그녀는 열기에 피부가 데일 때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어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가 당혹감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안나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며 아들을 애무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출장 중이었는데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현준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의하고 차로 갔다. 현준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상처에 응급처치를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안나는 아들의 안녕이 걱정되었습니다. 언니는 집에 없었고 우성을 기꺼이 보살펴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현준은 고민을 묻지도 표현하지도 않은 채 병원에 있는 동안 우성을 돌보겠다고 말한다. 안나는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과 사려 깊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준은 우성에게 다정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랑과 인내심으로 그를 돌보았고 그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년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어린이집에서 우성을 데려온 후 안나가 병원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녀를 만나러 온 안나는 우성이 현준과 함께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현준이 여동생 외에는 누구와도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준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준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현준과 우성이 너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성이 자신을 현준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들렸다. 일주일 후 그녀는 외출이 허락되었고 현준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며칠 동안 집에서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애너는 자신과 상사 사이의 유대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성조차도 그녀를 사랑했고
그가 우성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성에게는 인생의 아버지가 필요했고, 현준 외에는 이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직장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준의 친절함과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준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현준은 이를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준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곧바로 현준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현준은 안나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동료들은 곧 상사와 그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질투와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애너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들이 알고 있던 명랑하고 효율적인 여성으로 남아 있었고, 현준은 그녀를 점점 더 사랑했다. 2년 후 현준은 안나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생일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입구가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들어가자 동료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즐거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기 위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지만 군중 속에서 현준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일 축하해요. 등 뒤에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보니 현준이 입가에 활짝 미소를 짓고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입을 덮고 입술을 덮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고 그는 그녀가 자신이 들고 있는 케이크 때문에 옆에서 안아주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고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케이크를 잘라야 할 시간이 되자 안나는 케이크에 칼을 넣었지만 뭔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케이크를 개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뒤돌아보니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현준이 보였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사랑해, 안나. 그리고 너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나도 우성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 라며 눈물만큼 사랑을 담아 물었다. 재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다음 일어나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기뻐하는 동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수년에 걸쳐 우성을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웠다. 그들은 우성이 교육, 의복, 관심면에서 최고임을 확인했습니다. 우성은 남다른 지능으로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퇴사하자마자 그는 즉시 기술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에게 집과 자동차 같은 혜택을 제공했고, 그의 부모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우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야외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 노인은 단정치 못하고 거칠어 보였고 불쾌한 냄새도 풍겼습니다. 우성은 그에게 동정심밖에 느끼지 못했다. 우성이 남자에게 술을 권하려 하자 재은이 그를 말렸다. 이 사람이 당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녀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이 말에 우성은 분노하며 경민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다. 경민은 한쪽 무릎을 꿇고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10년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연락했던 일을 털어놨다. 그녀는 결혼 직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친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그에게 고백했다. 그럼 왜 돌아왔어? 이걸 10년 동안 알고 있었잖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우성이 소리쳤다. 경민은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사실상 책임 없는 삶에 휩쓸려 갔습니다. 재은을 버린 후 그는 파티를 돌며 여러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계산 없이 돈을 쓰며 걱정 없이 살았다. 마침내 그는 고작 5년 전에 어린 소녀와 정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고 단지 그의 돈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혼 문제로 인해 경민은 더 이상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고됐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젊은 친구는 도망칩니다. 그날 그는 술을 몇 잔 마시러 나갔다. 그는 이렇게 밖에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그날 마침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휴대폰으로 직불 알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경민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행히 이웃 사람이 그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경민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재은과 그녀의 아들을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재은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그녀는 그 당시 그를 미치게 사랑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재은은 그에게 그들의 삶에는 자리가 없으며 몇 년 전에 그의 친자권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그에게 떠나고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경민은 부끄럽게도 떠나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돌아가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됐다. 그리고 결국 경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서 생각을 공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요.